태권도 관장님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 학예회라는 거 있잖아요. 학예회.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 예체능을 익혀가지고 나름의 실력들을 부모님들 초대해서 뽐내는 그런 행사거든요. 원래는 그게 운동회가 원래 봄, 가을 운동회 두 번이 있던 게 이제 하나로 줄어들면서 그걸로 이제 대체되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원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학부모회에서 막 교실 청소도 해주고 막 오잖아요. 선생들이 일하는 겁니다. 물론 다 싸잡아서 제가 선생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발레 학원 다니는 사람 손들어. 너 발레 안무 하나 짜와서 그날 발표해. 자, 미술 다니는 사람 손들어. 작품 하나 그려와가지고 창문에 붙이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태권도장 다니는 사람 손들어. 태권도 안무 짜와가지고 그날 발표해. 심지어 어떤 교사는 우리 도장 다니는 수련생에게 자기한테는 학생이죠. 내한테는 수련생이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통칭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학생이 밖에서 행동거지라든지 교통사고 나면은 학생이 반대급부는 교사 아닌가? 반대급부는 아니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 책임은 또 안 지는데 뭐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는 수련생인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태권도장에 있는 격파 송판 가져오라고 하던데요? 이랍니다. 야, 정말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제가 분노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아이 보고 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서 교무실에 있는 볼펜 다 가져온나? 애가 어이없어 하잖아요. 어이없제? 너그 선생님이 지금 니한테 그 짓을 시킨 거다. 그리고 제가 그 교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 없을 때. 이런 거 시켰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도장 송판이 선생님 겁니까? 응?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게 없나요? 근데 학예회를 미술, 발레, 태권도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아웃소싱을 하고. 당일날 그 풍선 불어가지고 막 엄마들 입 부르트도록 풍선 붑니다. 불어가 붙이고 색종이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예회 당일날 가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 형님이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부모들하고 교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 구경합니다. 원래 학예회는 반에서 어떤 연극반을 운영을 한다거나 해서 부모들한테 뽐내는 겁니다. 교사가 함께. 예, 기획자입니다. 근데 구경합니다. 이렇게 같이. 자기가 관객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완전히 빡쳐가지고 빡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했죠. 장학사하고 통화를 하고. 당장 이런 거 멈춰. 근데 태권도장들, 관장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경쟁이라고. 등판에 자기 태권도장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 더 뽐낼 수 있으니까. 경쟁 부탁 벌이는 겁니다. 학예회 준비한다고 토요일날 출근해가지고 연습시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 저는. 와,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 제가 장학사한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실정이 현장 이런 거 모르셨죠? 하니까. 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그래요. 이렇게 할 거면 학예회 하지 말든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는데 다른 동네에서 다음 해에 또 그 행각이 벌어졌나 봐요. 그동안 제가 그런 걸 저지하고 있었다는 걸 뭐 들어서 소문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 동네 관장이. 잘한다고 응원을 한 번도 안 해놓고 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저한테. 김 관장님 그거 작년에 없앴다고 뭐 항의했다고 소문 들었는데 우리 동네 이번에 또 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서면 되잖아요. 나한테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막 결자해지다. 또 전화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더 단단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지역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관장들 그거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떼거리로 움직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독고다입니다. 독고다이. 13세 이하 어린이들 모두 태우는 학원차는 모두 노랗게 해라라고 입법 발의할 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대한태권도협회 지금 처장님 그때 이제 책임 연구원 뒤늦게 알고 공청회 한다고 막 했는데 벌써 배는 떠났던 타이밍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현장에 차에 창문에 붙이는 거 약간 옅게 해가지고 보이도록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떼라고 하거든요. 맨유리입니다. 맨유리 노란 차는 애들 여름에 떠 죽습니다. 지금 또 무슨 운행 기록 장치 하나 더 붙여라라고 계속 뭘 붙이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줄곧 제가 저항했던 상대는 교육청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국회 입법이니까 국회 입법 이번에 방역을 두고 입법 권력 문재인 정부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창을 던진 거죠. 풍차를 향해서 돈키호테는 굉장히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그 미친갱이가 아닙니다. 타락한 기사도 정신에 대한 조롱이었던 겁니다. 공격이었던 겁니다. 산초야 내 말리지 마라. 던진 겁니다. 시골사부는 무엇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던졌던 겁니다. 아까 제가 학예회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관장들이라든지 또 13세 이하 어린이 차량법, 이른바 세리미법을 바라보는 경북 태권도 협회에서는 공동 구매 그런 거 막 알아보고 막 알선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항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언급하지만은 또 정치 방역질에 대해서 저는 그때마다 상대방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정부 권력을 우리가 야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문 없이 거기에 집단 동조화되면서 자발적 노예화되는 바로 우리의 근성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던지는 창은 그 근성을 향해서 던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런 질문 받고 사범한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니는 내가 부끄럽나? 물어봤습니다. 20대, 30대, 40대 공교롭게도 그렇게 쭉 오는데요. 몇 가지 저항했던 일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당시 나이대를 돌아봤을 때 쪽팔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때 얼마나 두렵거든요. 정말 그때 쪽팔린다. 후회되면 어떡할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리모컨으로 역재생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되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는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오히려
이번에 느끼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학원 운영에 있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아니다. 내가 오히려 조금 그때 제가 2020년 2월 28일부터 바로 이거 과잉되면 안 된다. 정치화되면 안 된다라고 경주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또라이가 5개를 걸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얼마나 엄혹했습니까? 코로나다. 아마 북한에 생무기 쏜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덜 할지도 몰라요. 방독면보다 마스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르는 그 지금 민도 아닙니까? 그때부터 했거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사명, 뭐 소명, 거창하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성질머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부형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연말 인사 메시지를 보냈더니만 답장 오기로 몇몇 분이 관장님 큰 욕바심이 돼. 예,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지나가고 그런 겁니다. 뭐 누군가로부터 알아줬으면 좋겠다.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심지어는 제 스스로도 저를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이런 거 닭살 올라서 하기 싫습니다. 그냥 나는 뜨겁게 그냥 그렇게 움직였고 그 사안과 세월은 그냥 가는 거다. 그냥 가는 거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